이름만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나올 만한 연예인 회장님 그런 분들의 집을 가게 되면서 그들이 사는 공간을 보게 돼요. 그런데 공통점이 많았어요. 이 일 시작한 지 14년 됐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근데 그분이 결정을 내린 거는 공간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한 평의 는 무조건 넘을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건 쓰레기를 안고 사는 거예요. 공간의 가치가 물건의 가치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 50평에 살면서 사용하는 공간은 10평도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정리가 뭐야? 결국은 남길 것과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뭘 하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더라고요. 공간을 비워내서 거기서 뭔가 새롭게 생산성을 갖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게 부자들의 마인드. 네,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삶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지고 또 주변도 정리를 하고 싶어진다라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리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삶도 주변도 필요성은 있지만 쉽지가 않아서 저희 머니올라에서 좀 특별히 준비한 순서입니다. 정리를 특히 부자가 되는 법, 부를 이루는 법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이름하여 똑똑한 정리의 정희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BS하고 인연은 처음은 아니신데 머니온라인은 처음 나와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평소에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다 보니까 부자와 정리와 관련된 책을 내셨을 때부터 관심 깊게 보고 있었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 개념이 되게 재밌고 신박하다고 느꼈었어요. 네. 근데 부자들의 정리 습관 이런 게 진짜 있으니까 책으로 내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한 13년 이제 넘어 쓰는데요. 이제 정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부자들 집을 좀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의뢰를 해서 네, 이제 가서 정리를 해주시는. 예, 그래서 뭐 보통 부자의 개념이 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각자. 그래도 어쩌면 이름만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나올 수 만한 뭐 연예인이 됐든 뭐 회장님이 됐든 이제 그런 분들의 집을 가게 되면서 그들이 사는 공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공통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까지 나온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대표님 그 공통점 바로 궁금하지만 그 전에 이제까지 대표님의 손을 거쳐간 그래서 정리가 된 집들이 몇 곳이나 될까요? 5천여 곳은 넘는 것 같습니다. 5천여 곳이요? 네, 처음에는 뭐 하루에 2집도 한 적도 있었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고 뭐 지방까지도 다 갔었고요. 요즘에는 좀 힘이 드니까 이제 일요일은 쉬고 이제 평일에만 진행을 합니다. 대표님은 또 책도 내셨지만 유튜브에도 상당히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요즘 사람들이 그만큼 정리에 관심 많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이 일 시작한 지 지금 14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생소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많이 알려졌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때 더 바빴던 것 같거든요. 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니까 오히려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보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10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대표님은 저희 KBS에도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콘서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ET에도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멘트 중에 하나가 어떤 정리에서 공간의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로 환산시켜서 설명해 주셨던 그 계산법이 너무 신기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맞아요. 제가 지금 사실 서초동에서 이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에 한 2시간 정도 오전에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린 것만 해도 거의 1톤이 꽉 차 있어요. 1톤? 네, 거기에 러닝머신을 오늘 과감하게 드러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분과의 인연도 5, 6년이 지났어요, 이미요. 그 얘기는 그분이 의뢰한 게 처음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년 전부터 사실 그 러닝머신을 계속 두신 상태였는데 오늘 결정을 한 이유는 결국 빨래 건조기
5대 밖에 안 되거든요. 러닝머신이라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집에 사두면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물건을 뭐 이불 넣는 용도나 빨래 거리 용도로 쓰는 경우 되게 많은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저거 굉장히 비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언젠가는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를. 근데 늘 부담이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결정을 내린 거는 공간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한 평에 아마 3천만 원은 무조건 넘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서초동의 아파트. 한 평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한 181cm 정도예요. 그러니까 키 큰 남성이 누웠을 때 뭐 가로 세로 정도의 그게 한 평인데 저는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게 봐요. 그렇죠. 러닝머신 얼만데. 네.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죽 왜 배달 오면은 항상 받는 그 있죠. 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죽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거를 다 닦아서 저장을 해 두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실 돈을 주고 산다고 하면 몇천 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물건의 가치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수납장에다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죽 가지고 네, 그러죠? 네, 죽통, 뭐 배달 용기, 뭐 나무 젓가락, 꿀병, 잼병, 뭐 이런 거 다 닦아서 채워둬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사 가게 돼요. 안 쓰고. 집에 물건이 꽉 차니까 어때요? 좁아. 우리 집 너무 좁아. 그래서 20평대는 30평대를, 30평은 40평이 돼야 돼. 40평에서는 50평이 돼야 돼. 그래서 늘 평수를 늘리는데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쓰레기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예쁜 쓰레기들을 맞아요. 언젠가 쓰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걸 비워내면 사실은 평수가 더 넓어지고 30평이 40평까지 넓힐 필요도 없었는데 이분은 계속 그걸 몰라요. 정리를 안 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그걸 드러내면서 공간의 가치를 이렇게 찾는 일이 우선인데 결국은 처음에는 결정을 못 하세요.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먼지 쌓이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공간의 가치가 물건의 가치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저는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러닝머신을 버리는 용단을 내리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의 공간을 찾았고 맞습니다. 그거를 부동산의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그럼요. 서초동에 뭐 한 1평만 해도 3천만 원 넘을 거라 하셨으니까 네. 그게 반평 잡아도 네. 1,500만 원 훨씬 넘는 정도의 가치를 찾으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고객들 많이 이제 만나면서 사실은 정리만 해서 집을 넓혀서 이사를 선택하지 않고 이 집을 더 넓게 쓰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넓은 평수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막상 50평에 살면서 자기가 사실 사용하는 공간은 10평도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는 다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옷방은 있고 장난감 방은 있고 창고 방은 있는데 정작 자기가 머물 수 있는 힐링되는 공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안타까운 경우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이번에 물론 뭐 또 모시게 된 여러 계기가 있지만 마침 또 책도 나왔는데 이 책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가장 똑똑한 인테리어가 정리다 뭐 이런 책도 내셨고 또 뭐 부자하고 정리를 연관한 책도 내셨는데 이번에는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이라는 되게 의미심장한 연말에 어울리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제목을 이제 결정하면서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이라는 의미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걸 그냥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뭐야? 결국은 남길 것과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리하면 청소?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을 다 담아요. 정리 안에는 정돈도 들어가 있고 수납도 들어가 있고 청소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리해라고 말하면서 정리를 본인이 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현장에서 느낀 게 뭐냐면 정리를 못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저는 정리를 원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못해. 정리를 정말 못하는 건가? 제가 이제 집을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저는 현관에 딱 들어서기 전부터 사실은
배를 누르기 전부터 이 집은 정리를 좀 하고 살겠다, 정리가 좀 잘 안 되겠다를 알아요. 진짜요? 그걸 네. 어떻게 아세요? 네, 택배 박스와 분리 배출 쓰레기가 쌓여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밖에서 네, 이미. 그러니까 문 밖에조차도 자기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자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부자들은 그 현관 들어가기 전부터 내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관리해요. 공용 공간은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를 내놓는다거나 거기에 박스를 쌓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살짝 약간 외곽 쪽에 이런 아파트들이나 그런 이제 좀 열악한 환경을 가보면 짐이 거의 반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문 밖에. 네. 그러니까 그 공간부터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서는 순간부터 현관부터 틀려요. 신발이 이제 꽉 바닥에 있죠. 대표님은 그러니까 꼭 부자들이 사는 집만 가시는 건 아니고. 그럼요. 저는 원룸도 오피스텔도 방 한 칸도 아이방 한 개도 옷 정리 한 부분만이라도 의뢰하면 다 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의뢰도 들어오고요. 그렇죠. 옷 방 하나. 정리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네, 옷 정리, 주방 정리. 사실 제가 13년 전에는 냉장고 한 대 정리도 했었어요. 진짜요? 냉장고 한 대 정리? 네. 제가 이제 요즘 되게 굉장히 바쁜데 지금 3월 것도 예약이 들어오거든요. 와, 네. 내년 3월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비싸게 받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 아마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이제 좀 약간 철학이 있는데, 돈을 많이 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이 정리의 가치를 믿는 분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비용이 많이 못 받더라도 정말 이 정리가 필요하고 난 이 정리를 통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종의 면접 같은 거네요. 정리의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내밀한 그 부분까지 알게 돼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아도 사실 냉장고 속을 들여다봐야 되고, 이분이 이걸 먹는구나, 이분은 건강이 안 좋으신가 보네, 이런 약을 드시는구나, 이분은 지금 몸이 아프시네, 이분은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나오셨네, 이분의 직업은 뭐냐, 책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이분은 의사시구나, 이분은 변호사시구나, 이분은 회계사시구나, 이분은 연예인이시구나, 다 나와요. 그렇다면 어쩌면 속옷부터 양말부터 아주 사소한 것까지, 추억까지도 다 알게 돼요. 그쵸. 그러다 보면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맡길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저는 내 공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거죠. 정리로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맞습니다. 믿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잘하는 일이 다른 거에 비해서 사실 정리를 잘한 것 뿐이지 제가 엄청나게 태어날 때부터 정리 잘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른 거보다는 이 정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리가 재밌으셨어요? 네, 저는 정리가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내가 정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저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삶을 잘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남의 삶을 정리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물건에 이렇게 국한된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저한테 처음 말한 게 뭐냐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면서 내가 이제 뭘 하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이제 연말이 되니까 어떤 메시지가 많이 오냐면은 본인의 공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세요. 대표님 잘 지내시죠? 덕분에 제가 솔직히 평생 돈을 많이 저기도 소비하고 살지만 정말 의미 있는 돈을 썼고 너무 행복한 공간에서 제가 요번에 학원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직업을 바꾸게 됐어요. 창업하게 됐어요. 과감하게 독립하게 됐어요라는 그런 소식을 저한테 전해줘요. 그러면서 저는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구나. 저는 이 피드백을 받아서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리를 통해서 삶이 맞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라는 걸 대표님께 알려드린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물건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분을 먼저 보고 물건을 봐요. 때로는 물건과 사람이 안 맞을 때가 있고요. 집을 봤을 때 이 사람과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집에 나이가 있거든요. 보통 아시죠? 왜 부모님 집과 아주 젊은 분들의 그렇겠죠. 집은 방은 전혀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40대, 50대인데 집을 딱 봤을 때 굉장히 60대 넘은 집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지? 이분은 왜 이렇게 집이 멈춰져 있지? 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견적을 갔을 때 사실 집량을 보고 물건의 양이 뭐 어느 정도니까 뭐 인원이 몇 명이 와서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견적서를 드려야 되는데 고객님 집이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 공간이 좀 이렇게 답답한데 고객님 뭐 힘든 일 있으세요?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 언제 결혼을 했고 뭐 언제 독립을 했고 언제 몸이 아팠고 지금 그래서 집이 이렇게 방치됐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났고 갑자기 내 공간을 바라봤는데 이제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려서 사실 해보기도 했고 친구를 불러서도 해봤고 버려보기도 했고 했대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과 인연이 맞아요. 시작된 예. 거예요.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막 여쭤보고 싶은 게 막 속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데 일단 저희 머니올라니까 그 아까 말씀 주셨던 부자의 집의 특징이 진짜 있다면 맞아요. 좀 가장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새해에는 좀 부자 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네. 나눠주세요. 지혜를. 네. 글쎄요, 그냥 쉽게 이제 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부자들의 집에 갔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인 것은 침대가 굉장히 큰 걸 사용을 하고 일단 계셨어요. 침대가 커요. 네, 물론 집이 크니까 침대가 크겠지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왜냐면 저 또한 그렇게 가졌거든요. 그리고 침구류를 굉장히 깨끗한 걸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자는 침실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일단 하세요. 쉼이 중요하다? 맞아요. 침실이 중요한 거예요. 재충전. 그래서 재충전의 공간으로 투자하시고 관리를 일단 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주방으로 가볼게요. 네. 자, 주방에 일단 부자들의 집에 가면 일단은 나와서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모델하우스 같아요. 일단 다 깨끗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부자들의 집에 가면 일단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청소는 너무 잘 돼 있죠. 그리고 나와 있는 물건은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다. 이런 집에서 왜 전문가를 불러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식탁에 생화가 딱 꽂혀져 있어요. 식탁에. 네, 생화가 꽂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비싸게 시들면 저거 아까운데 왜 저렇게 생화를 꽂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자의 집에 갔는데도 생화가 있고 여기도 가면 꼭 있고 여기가 가도 꼭 있는데 정말 전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이사를 하고 이사 후 정리를 들어갔을 때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네. 인테리어를 하고 막 지금 정리하고 먼지가 나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꽃이 배달이 와서 직접 그걸 꽂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신없는데 꼭 지금 꽃을 꽂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에게 그건 일상인 거예요. 약간 정기구독 같은 거 하실 수도 그러니까 있고.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늘 식탁에는 생화가 있는 것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늘 계속 지속하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많은 화병이 있는 게 너무 사실 저는 없었거든요. 예. 왜냐면 식탁도 작았기 때문에 화병을 넣을 것도 없기 때문에 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날 뭐 꽃 선물 맞아요. 보통 받는 그렇게 잖아요. 생각하죠. 보통은. 근데 이분은 그게 크리스마스 때, 파티 때, 생일 때 그때 딸마다 사용하는 화병이 달라요. 예, 그게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좀 와인을 확실히 많이 이제 보편화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보면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와인 셀러를 항상 주방에 같이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같은 네, 거. 네. 예전에 제가 13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잠깐 바뀌면서 와인이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부자들의 집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건강과 개인 취향과 개인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서 와인도 어떤 와인, 좋아하는 와인은 이런 거야
막 꽃도 난 이런 꽃을 좋아해. 색상도 아예 딱 정하고요. 거실에도 그림은 뭐 기본이죠. 뭐 부자들 집은 항상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어떤 풍의 그림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다 맞춰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힐링 존. 그러니까 주방, 거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뭔가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밥을 먹고 막 생활하는데 기본으로 갔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멀리서 저 공간은 그냥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공간을 만드시더라고요. 전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부자들은 공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봐요. 공간이 중요하다. 네, 저도 사실은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을 쓰면서 제가 거기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저는 잠만 자고 나갑니다. 바쁘니까요. 보통 이렇게 바쁘신 이제 직장 생활하신 보통 분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제 제가 상담을 갔을 때 남편분이 저에게 약간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잠만 자고 나가니까요. 제 공간은 안 만드셔도 돼요. 애들 공간만 만들어 주세요. 또는 아내분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저는 제 공간 없어도 돼요. 그냥 아이들의 공간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기가 아니라 내 공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5평에 살면 4인 가족이 살면 최소한 5평 정도는 나를 위한 공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내 공간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부자들과 그냥 평범하신 분들의 차이, 일단 공간의 가치 자체에 대한 생각이 좀 정말 다르고. 근데 부자들은 공간의 가치를 생각보다 높이 평가합니다. 보고 늘 관리하죠. 그럼 25평에 살더라도 5평 정도는 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부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은 부모님 집은 아이의 공간, 놀이 공간이 필요하니까 거실도 아이 공간, 놀이방도 만들어줘야 되고 사실 책장 한 칸도 내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슬프네요, 갑자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정리를 하면서 공간을 찾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책장을 다 엄마가 다 써, 아빠가 다 쓸 수 없어요. 그러면 한두 칸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아빠의 공간, 서랍 한 칸은 아빠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그 공간에 뭐 남편분의 카드, 뭐 USB, 안경, 지갑, 차키 정도를 딱 넣어줘서 여기는 남편분의 공간으로 항상 유지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퇴근해서 왔을 때 여기는 남편의 자리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공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왜냐하면 KBS 사장님도 계시지만은 대표 이사님 실은 커요. 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위치, 권위에 따라서 크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면 주로 다녀보신 그런 부잣집들이라는 곳에서는 뭐 4인 가족,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그래도 왜 아이들이 수험생이거나 그러면 아이들의 공간을 제일 많이 배려해 주는 게 대한민국 부모들인데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의 공간이 또 특별히 배려가 돼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침실 안에 책상 작은 거 하나 정도, 크기가 아니죠.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작은 컴퓨터, 노트북 한 대를 둘 수 있는 탁자 하나, 의자 하나만 둬도 그게 남편의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어린데 집이 좁은데 무슨 내 공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 공간의 필요성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구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뭐 부자들의 집은 뭐 복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 뭐 현관을 뭐 깨끗하게 하고 뭐 거울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맞아요. 네, 부자의 집에서 제가 봤을 때 풍수를 사실은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 미신이냐 미신이 아니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쓰신다고 보거든요. 일단 집을 깨끗이 하는 거. 멈춰진 공간은 없다라고 제가 가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멈춰진 공간은 방치된 공간이거든요. 보통 우리 집에 창고방이 있는 집이 가끔 있으세요. 이게 어떤 방을 딱 열었을 때 그 방은 뭐냐면 버리기는 아쉬운데 쓰지는 않는 그런 물건을 방치한 집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정리하면서 그 공간을 가장 먼저 없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창고방을 가장 없애요. 먼저 없애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그 창고방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 보면 주방에 가야 될 물건과 의류에 가야 될 물건과 뭐 신발장 가야 될 물건, 아이방 가야 될 물건 5개 있어요. 각자 가면 그 방이 비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할 때 그렇게 정리해요. 베란다에다 안 쓰는 걸 갖다 다 집어넣고 거실은 깨끗하게 해놓는다든가. 그러니까 넣고 문을 닫고 깨끗하면 그게 정리됐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정리할 때 공간의 개념으로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진 공간을 없애요. 그러면 계속 거기가 물건이 쌓이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이 절약이 아니라 결국은 못 써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할 때 공간의 개념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물건에 보다 공간의 개념, 가치가 훨씬 크기 크다.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도 물건을 선택하지 말고 공간을 선택하라. 그러면 훨씬 달라지죠. 그럼 창고방이 없어져서 네. 그 자리에 예를 들어 빈 공간이 생기면 네. 그거를 뭐 가족 다른 중에 누군가가 쪽으로 사용 사용할 수도 당연하죠. 있고. 드레스룸, 게스트룸, 취미방, 뭐 놀이방, 뭐 멀티미디어 저는 이런 방. 생각도 해봤어요. 에어비앤비를 해도 그게 얼마짜리일까?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은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살짝 이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하루하루 이제 살면서 사실 전세고 월세인 분들도 많이 의뢰하세요. 아, 예, 월세 사시는 꼭 분들 부자들만 하는 게 의뢰하세요. 아니고. 네. 결국은 내가 이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전세를 살든 원룸을 살든 월세를 살든 그게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늘 가꾸려고 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큰 평수에 살아도 공간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물건을 쌓아둬요. 제가 이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이 그거거든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반대로 여쭤보면은 뭐 아까 가면은 그 집의 기운이나 분위기가 맞습니다. 느껴진다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위축된 분들의 집에서 느껴지는 또 그런 공통점이 있는지도. 있어요. 일단은 커튼이 다 치워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를 또 잘 안 하세요. 환기. 네,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베란다에 곰팡이가 많이 있고 옷장 안에도 곰팡이가 굉장히 많은 집도 있어서 옷장 자체를 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질문을 이렇게 드렸을 때, 이거 왜 곰팡이가 왜 이렇게 벽에 생겨요? 라고 하면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벽에서 결로 현상처럼 일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환기를 많이 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물론 집 지을 때 잘못된 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환기예요. 환기. 예, 많은 사람들이 제습제를 많이 옷장에 네, 넣어두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넣으시긴 한데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정리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옷장문, 베란다, 뭐 실외기실, 뭐 대피실 다 열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고 방치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공간은 당연히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기, 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명이 있잖아요. 이 조명이 나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조명이 나가면은 빨리 이거를 바꿔야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하세요. 그건 왜요? 의욕이 없는 건가? 저 의욕도 없고 미루게 되고 또 이런 말 많이 하세요. 남편이 안 갈아준다고 얘기하세요. 1년이 됐는데 안 갈아준다고 말씀하시고 아예 주방 불이 다 나갔는데도 안 가시는 분도 있었고 옷장에 경첩이 떨어져서 하나만 있는데도 너무 위험한데도 그거를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제가 고치든 사람을 부를 것 같은데 네. 계속 남편이 안 해줘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고장나 그리고 또 왜 망가진 선풍기, 망가진 가전들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밀어요? 고치려고 뒀어요. 예, 이거 AS 받으려고 거기다 뒀어요. 또는 누구 나눔하려고 줬는데 안 하신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빨리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죠.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이런 분도 봤어요. 동생이 아기 낳으면 주려고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거를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는
보는 습관. 그럼 이런 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개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 곱하기 맞아요. 그만큼의 시간 하면은 그건 엄청난 네.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분들의 생각은 물건에 멈춰져 있으니까 이거 버리면 아까워. 이거 버리면 다 도시 돈 주고 사야 돼. 이거 내가 버리면 내 동생이 필요할 때 또 돈 주고 사야 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을 비워내서 내가 거기서 뭔가 새롭게 생산성을 갖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자들의 마인드. 내가 여기서 시간을 쏟고 내가 공간의 가치를 높여서 내가 무엇인가 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물건을 계속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버리면 되겠지. 그런데 결국 나중에 꺼내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옷은 곰팡이가 났을 수도 있고 유행이 지날 수도 있고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아이가 줘도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부자들은 또 소비도 할 때는 한다고 아유, 이제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하니까 직접 보신 그런 부자들이 어떤 소비를 할 때 좀 세우는 기준이랄까 그런 게 네. 있을까요? 확실히 좋은 걸 사시는 것 같아요. 이왕 살 거 좋은 거 네, 산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제 이것도 중복된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고깃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구가 아직 안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3개월 걸린대요. 6개월 걸린대요. 해외에서 오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이 살려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어서 3개월, 6개월 동안에 식탁이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시더라고요. 소파가 없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요. 왜? 내가 좋아하는 그 조명을 사야 되고 그 소파를 사야 되고 그 식탁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기다림에 너무 익숙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어쩌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정말 기다릴 줄 알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래 사용해요. 대신 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즐거운 기다림이고 맞아요. 온 네. 다음에는 그만큼 아껴서 네, 오래 쓴다. 써요. 대를 물려서 써요. 그래서 가구 하나를 구매해도 대를 물려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도 사실 명품을 사서 딸을 준다거나 이렇게 물려준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사실 물건의 가치를 하나를 사도 제대로 사고 또 아껴 쓰고 관리하시고 그런 점이 너무 달랐고요. 부자들은 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음악을 좋아하시고 뭐 이런 건 너무 기본인 거고요. 보면 이 조명에 진짜 진심이에요. 조명요? 네. 저희 조명. 네, 조명을 늘 진심으로 우리는 왜 저 같은 경우 어두워야 키지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낮에도 켜놓는 부분이 있어요. 조명을. 그죠. 낮에는 전기 아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꺼야죠. 정말 인상적인 게 뭐 시간으로 해서 이게 켜지고 꺼지는 거를 다 다르게 하고요. 침실에서는 어떤 조명, 거실에서는 어떤 조명,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서 켜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공간의 느낌을 만드는데 맞아요. 조명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은 조명과 가구와 이런 또 오브제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나의 전체적인 걸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대한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보는 거지. 이거 얼만데.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 집에 맞지 않는다면 그게 아주 비싼 거라도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더라고요. 어울리지 않는다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결정과 저런 생각들이 참 나와 다르다는 걸 좀 배웠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저도 평범한 사람이고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나와 관점이 다르구나. 사실 부자의 집에 갔을 때 늘 금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금고가 없었죠. 저도 뭐 마인드 자체가 아니 금고를 왜? 아니 금고에 뭘 넣나? 금고에 뭐 넣을 정도 돈이 많아? 금고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부자들의 집에 가면 늘 금고가 있단 말이에요. 없었던 집은 없었어요. 그게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크기가 달랐을 뿐이지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회장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죠. 아니 회장님 금고를 왜 집에다 이렇게 많이 두세요라고 하면 오히려 저한테 정 대표는 금고가 없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 금고에 넣을 게 없어요. 했더니 아니 금고를 사야지 채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반문했을 때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야지 채워진다. 나는 부자가 되고 나서 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도 나와 다르다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일을 특히 좋아하는 거는 그 부자들의 삶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배우고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아 정말 저 이 직업이 너무 매력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부자들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을 통해서 또는 정리를 통해서 삶을 바꾼 사람들이 연락이 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혹시 정리를 하고 나서 훨씬 더 나아졌다. 네, 네. 진짜 이런 경우를 맞아요. 직접 예. 보신 적이 제가 기억에 나는 분인데 굉장히 예쁜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분이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그 집을 제가 이제 방문을 딱 했는데 아파트 한 25평 적지는 않아요. 딱 갔는데 옷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 진짜 산더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혹시 뭐 의류 관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물건이 거의 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뭐 이사 가시려고 뭐 싸놓으시는 건데 자기는 정리를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보면은 막 물건들이 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내가 아니 이거를 왜 이거 그냥 걸어두시지 왜 이래요? 자기는 아예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러고 산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친구도 한번 초대한 적이 없고 엄마도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왜냐면 엄마가 오면 자기는 너무 혼나기 때문에 엄마를 계속 내년에 와 하면서 계속 미뤘대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의뢰를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있대요. 집에 부르고 싶은 네,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초대하고 싶은 초대를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할 사이인데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보여줄 수가 없다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유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공간을 이렇게 좀 바라봤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굉장히 좀 직장에서 대기업을 다니셨던 분이었어요. 약간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하시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해서 그 집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옷은 다 걸어서 해드렸고 정말 되게 편하게 해드렸고 쉽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옷을 쫙 걸어서 셔츠, 자켓, 뭐 바지, 청바지, 뭐 면바지, 뭐 기모바지, 정장바지, 정장존, 캐주얼존 이렇게 다 꾸며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본인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친구를 초대했고 이제 남자친구 초대해서 뭐 결혼해서 당연히 잘 사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리를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의욕도 나고. 네.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늘 언제 치우지? 이거 어떡하지? 그게 생각성 엄청 버려도 끝이 없다는 거. 많이도 버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버리면 뭐해 또 사는데. 그래서 정리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일단 행복하고 친구를 초대할 수 있고 남자친구도 초대할 수 있고 자신감 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일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면서 일단 집이라는 공간이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락 가끔씩 이제 이렇게 뭐 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요. 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사실 이 친구분이 집에는 안 왔지만 이분이 정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말에 감동을 했대요. 나 있잖아. 나 정리 못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알지? 너 정리 못하는 거. 그래서 너 초대 안 했잖아. 그랬더니, 나 근데 이거 봐봐. 그러니까 친구가 왔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전문가 선생님 불러서 했는데 너무 쉽다? 나 뭐 정리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말에 너무 친구가 놀래서 사실 그 친구까지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리라는 게 사실은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 구조만 짜면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물건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맞아요. 찾아주는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인계점을 넘어서서 그때는 혼자 못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그 인계점이 넘어섰는데 그걸 자꾸 혼자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인계점을 넘어선 분들은 사실은 방법을 알려줘도 안 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정도의 수량으로 일단 줄이고 리셋을 하고서 다시 시작을 해야지 거기서 하루에 하나씩 버려요. 이걸로는 절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너무 바뀐 걸 보고 너무 진짜 감동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기도 낳고 잘 사세요. 네. 와, 그래서 삶이. 네, 점점 지금 업그레이드 가서 이번에도 송파로 이사 오셨다고 대표님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진짜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고 즐거웠어요. 정리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정리 잘하려면 노하우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정리 단계는 몇 단계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내가 정리가 필요한 사람인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바닥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건 먼저 다 위로 일단 올리셔야 돼요. 그럼 바닥을 먼저 치운 다음에 베란다, 창고 먼저 가셔야 돼요. 베란다 창고요? 네, 왠지 왜냐하면 제일 익숙하지 않은 거. 익숙하지 않죠.